대표님, 콘서트가 힘드세요? TVN이 힘드세요? 콘서트 5시간이 힘드냐? TVN 녹화 8시간이 힘드냐? 그 질문을 딱 처음 듣고 바로 딱 대답이 나가는 거예요. 콘서트가 힘들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진짜 왜 그럴까? 왜냐하면 두 분인 거예요. 아 우리? 저희가요? 아 뭐지 우리가 왜? 멘트도 되게 싼 마인데? 그게 그런 단어 쓰지 맙시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강연이라는 게 진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진지하다가 조금만 넘어가면 심각해져요. 맞아요. 두 분은 우리 그렇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닌데? 우리 뭐 그냥 이런 거나 하는 건데? 아니죠. 두 분이 하시는 게 저한테는 숨을 쉬게 하는 엄청 중요한 타임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래가 범고래가 있고 범고래도 훨씬 큰 막 고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범고래가 엄청 큰 고래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먹냐면 질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숨쉬러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 범고래들 여러 마리서 해수면 밑에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저하고 여러분은 돈이라는 바다에 살거든요.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돈만으로 살지를 못하고 각자 숨을 쉬러 한 번씩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숨을 두 분이 저한테 쉬게 해주더라고요. 감동이네. 그러니까 제가 훨씬 끝났는데 8시간인데 그럼 몸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파트너들을 만나서 8시간을 해도 5시간보다 훨씬 더 괜찮구나. 근데 자기 혼자 그 시간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엄마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아들은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돼.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뭐 책임감 많은 사람,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는 우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은 잘하는데 좀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파트너로 이렇게 온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파트너가 그렇게 숨을 쉬게 해주는 사람인지. 여러분 파트너가 그렇게 숨을 쉬게 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쉬려고 그러면 다시 밑으로. 범고래 다시 밑으로. 눌러봐요. 범고래인지. 범고래야 옆에. 지금 여러분 표정 네가 범고래야. 네 얘기다, 네 얘기. 자, 이쯤에서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저의 파트너에게 범고래 같은 짓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솔직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난 힘들어야겠다. 네. 또 들어. 왜? 뭐가 들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왜? 놀랍게도 손 드세요. 이 지금 손 드신 분은 완전 희망 있는 분.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일 나쁜 사람 누구예요? 인정을 안 해. 이지혜 씨. 인정아, 이재 씨. 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분명히 제가 컨텐츠로 형 드자비 하는 걸 봤는데 혼자서 다구리를 하는 걸 봤는데 형이 그렇게 질식하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손 안 들고 아무렇지도 많이 않게.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자들은 그런 걸 물어봐요. 내가 오빠의 몇 순이야? 오빠 엄마랑 내가 빠졌어. 오래 빠지지 좀 마. 수영 배우라고 몇 번을 얘기해. 왜 자꾸 빠지는 거야? 그 둘이 불나는 집에 갇혔어. 그럼 오빠. 난 너랑 안 놀아. 난 너랑 안 놀아. 그 질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제가 너무 심각해질 무렵에
두 분이 저를 숨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콘서트는 저 혼자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콘서트는 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콘서트를 저희도 부르실래요? 저희 싸게 해드릴게요. 제 의견은 왜 물어보지도 않고. 아, 입금 되면 할 거잖아요. 네, 2만 원만 더 주시면. 네. 애드립 한 번당 15,000원으로 합시다. 15,000원으로 합시다. 와, 이게 어디야? 열심히 와! 야, 나 최선을. 인센티브! 부대 차렷! 경례 중생! 중생! 오늘 김창옥 선생님의 또 특별한 인연이 함께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누구죠? 전 여친 현 와이프? 전 여친 뭐예요? 아, 전 여친 현 와이프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거. 혹시 어디 계신지 어디- 예. 누구세요? 네, 저는 그 프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아, 이분이죠. 아, 사장님이 제작 지원해서 김창옥의 프리쇼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님. 안녕하세요. 파리심리학에서는 쌩깐다라고 하거든요. 토크쇼를 지원해 주신 기업의 대표님이 프리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럼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겹쳐. 칭찬할 줄 알았더니 지적을 겹쳐요, 김 교수님. 제 머리에 겹쳐 증후군이 생겨요.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김 교수님, 치료제가 나왔어. 이제 150살 살아요, 사람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못돼 처먹은 것 같아요. 교수님, 겹쳐요. 겹쳐. 아니 근데 그 전에 워낙에 친한 건 강사님 그 입을 통해서 들었지만 네. 어떻게 둘이 알게 되신 사이인지 한번 직접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인연은 2006년도에 2시간 강의를 처음 봤는데 네. 아,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마음을 울리는 그런 그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네. 느낌을 받았고 20번 정도를 돌려봤던 것 같아요. 2시간짜리를. 아, 뭔가 본인이 네. 얻어가는 게 많으셨군요. 네,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제가 뭔가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보고 영감이 생겨서 또 강의가 나오니까 이분한테 새로운 경험을 진짜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같이 하게 된 거고.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인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저는 제가 강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성악 전공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느냐 이거였어요. 그쵸. 업종이 다르니까. 성악하신 걸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미용 전공인 줄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잘 어울린다, 근데. 아주 잘 언니 이거 머릿결 너무 상했어. 잘 어울립니다. 제가 보통 콘서트 때 되게 1,500석 정도의 되게 좋은 큰 홀에서 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의 꿈은 이렇게 멋진 홀에서 노래를 매우 잘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댕일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강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강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강연을 하게 됐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레슨을 했어요. 목소리나 말하는 레슨을. 1대1로. 이렇게 스피치 레슨을. 스피치.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레슨이 강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항상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 이거 할 사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나는 음악을 전공했고 거기에 돈도 많이 썼고 시간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잘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그리고 항상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난 돌아갈 거야, 아, 성악으로. 성악으로. 난 결국 오페라 무대로 돌아갈 거야.
지금은 유학 가려고 돈을 버는 시기야. 그래서 저는 강연 초기에 나의 이 일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쯤에 이제 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그 회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연 끝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딱 오시더라고요. 김 교수님 딱 그러더라고요. 김교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교수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라고 부르면 교수 돼요? 멋있다. 거의 무슨 야, 멋있다. 거의 뭐 예언자처럼. 그래서 제가 이건 뭔 소리야? 아니 멋있다.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사우나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사우나 좋아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좀 안 좋아했거든요. 예, 좋아합니다. 여기 호텔에서 하시게요. 바다 보이고 엄청나요. 그 사우나. 같이 갔어? 초면에 사우나. 민망해. 그러더니 저보고 첫 마디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얼마 받아요 강사료를? 뭐 1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모든 기업은요 강사료를 싸게 하려고 해요. 네 맞아요. 싸게. 다 싸게. 싸게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돈을 주는 회사 입장이 저한테 진짜? 왜 이렇게 싸게 받냐는 거예요. 2배로 올려요. 예? 그랬더니 지금 한 달에 몇 개 해요? 한 30번 합니다. 그랬더니 20번만 하고요. 가격은 2배로 올려요. 그리고 10번 할 때 자기 개발하셔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오, 맞는 말인데. 이걸 무슨 뭐 예언자처럼. 와. 그래서 저는 속으로 2배로 올리면 누가 나 부르나? 맞아.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남이 우리를 믿어줘도 안 믿어요. 안 듣지. 저 사람은 오히려 의심. 왜 나한테 저런 말하는 거야? 나한테 뭘 원하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의심하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어준다는 걸 처음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상황이 네. 이제 2004년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 빚보증을 어머니가 서주셨는데 2004년도에 또 돌아가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빚이 35억이었어요. 35억이었어요. 30대 초반 아니셨어요, 그죠? 네, 33살. 33살 때. 이거 어떡해요. 네. 근데 거의- 이제 우연하게 이제 저 강의를 들었고 들으면서 되게 힘이 많이 났었습니다. 네. 김창옥 그 당시 강사의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와닿았던 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모가 또 이제 그 자살을 하셨는데 그거를 또 제가 그 수습을 하고 목격을 하시고. 예.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따라서 저희 삼촌이 또 따라서 자살을 하시고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상황에 이제 저 강의를 들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겹치는 말이 되게 많아도 그때 자기가 또 처한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또 다르게 들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계속 들을 때마다. 근데 오죽 힘드셨으면 저는 그걸 계속 들으셨을까 또 막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지긴 하거든요. 회사를 한참 이제 키우고 있었을 때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신용카드 대란 때문에 네.
그 시종 불량자들이 되게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다 거의가 시종 불량자였어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제가 힘을 냈었잖아요. 네네. 꼭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들려주고 싶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3년 지나서 제가 이제 강연 일을 좀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연락이 온 거죠. 강연하러 갔는데 회사가 엄청 크더라고요. 직원들 하는데 한 300명 그때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50명 그랬거든요. 엄청 큰 회사. 그러더니 이제 사장님이 저쪽에서 나오시더니 이제 나 기억해요. 사우나. 저 사우나.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은 꿈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꿈은 아예 오프라인 프리쇼 같은 걸 한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토크쇼.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막 주댕이 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그냥. 진짜 금강불개. 네, 예.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해요. 내가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기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네. 기업이라는 게 사회로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환원을 해야죠. 내가 교육과 문화로 환원을 하고 싶으니까 해요. 나 그걸 해줄게. 그러더니 바로 요즘은 얼마 받아요? 뭐 예를 들어 아예 뭐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200 줄게요. 오, 2배를. 내가 앞 시간까지 살게요. 이야. 다른 데서 강연 오고 오면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앞 시간도 살 테니까 저희 거 하는 날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2배로 드릴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100 받고 사우나 하고 오면 되잖아. 그 짧은 순간에 또. 그 짧은 순간에도 멍청이 같으니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자발 없는 놈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가 풀이었으니까 김창옥의 프리쇼라는 걸 그때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 시작한 거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리 시즌 4의 이제 김창옥입니다. 그때 대표님 제가 몇 살이었습니까? 35, 그때 35. 한창이 날. 대표님이 38. 38. 아, 3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친구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서 교수가 되더라고요. 대학의 교수가. 제가 이제 학사밖에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학사는 교수가 안 됐어요. 그때 이제 그런 게 풀리면서 사회적인 이런 게 인정이 되면서 겸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죠. 대표님, 저 교수 됐습니다. 돼요. 된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못 잊는 것 같냐면 자기가 능력 없을 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불투명한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나?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어준다는 게 엄청난 끈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망을 일으켜서 넌 될 거야 라고 또 믿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모들이 또 믿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을. 엄마는 너 딱 보면 알아, 우리 아들. 넌 돼. 근데요, 혹시 이 두 분께도 고민이 있으실까요? 오, 궁금하네요. 네.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만나면 서로 고민을 들어주느라고. 아, 두 분이서 또 결혼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외모에서 너무 튀잖아요. 아 일단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면은 좀 이제 시선을 많이 받는 아 맞습니다. 그런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일화 중에 네. 떡볶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태원을 신부님이 저를 이제 초대하셔가지고 저녁을 신부님이 꼭 떡볶이가 먹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떡볶이 먹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떡볶이 집을 들어가는 게 네. 이거 평생 안 해보는 건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떡볶이 집에서 성직자가 앉아서 먹고 있는 거를 지금 제 경험에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 떡볶이집 사장님한테 가서 왜요? 스님은 떡볶이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진짜 아직도 정말 기억나. 후라이팬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태원 거리에서 네. 스님은 떡볶이 먹으면 안 되냐고. 스님은 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 네, 그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떡볶이집 신부님과 둘이 앉아서 먹었죠. 제가 듣기로는 네. 탕후루. 그거는 이제 제가 가진 않고 먹고는 싶은데 근데 두 분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탕후루 같기도 하고. 뒤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약간 탕후루 조합. 혹시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세 개는 있어야 되는데. 화장도 바뀌어져야겠다. 스님은 설탕 바르기 전. 설탕 많이 묻은데. 신부님은 설탕 바르는데요. 설탕 바르기 전. 네, 원재료. 네. 완전히와 완성품. 실제로 이제 회오리 감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왜요? 감자 저 먹을 수 있거든요. 회오리 감자 좋아하세요? 감자 아무런 야채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신부님께 부탁을 하죠. 셔틀합니다. 셔틀. 신부님 셔틀을 해주십니다. 스님 셔틀. 네, 네. 감자 셔틀.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떡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이 사람들, 대중들을 마주쳤을 때 이 승려복 때문에 좀 난감했었을 때 있으셨나요? 최고 난감했던 거는 굉장히 의외의 장소인데 어디예요?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가 굉장히 원래 그 스님들 생활 규범에서는 화장실하고 목욕탕에서는 인사를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안 하게 돼 있는데 꼭 그런 데서 신도분이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네. 너무 이제 꼭 오셔가지고 이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볼 땐 되게 이상하죠 이제. 근데 저도 제가 제주도에 며칠 있을 때 고기를 되게 먹고 싶은데 혼자 가면 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어떤 식당은 안 파는 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체를 받거나 최소 2명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분이세요?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앉으세요. 고기 드실 거죠? 그러면 2인분 주세요. 그리고 이제 2인분 시키면 자연스럽게 누구 이제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혼자 먹으면 되는데 저분들이 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전화를 꺼내서 못 온다고? 죄송합니다. 못 와? 그럼 나 혼자 먹을게.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끊어요. 매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치가 좀 생긴 거예요. 상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심지어 전 성직자도 아니에요. 두 분처럼 이런 성직자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옷을 입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직자에. 그러면은요, 일반 사람과의 소통이 5배, 10배로 어려워져요. 심지어 그분은 또 이렇게 방송에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이고 뭐 성직자들이 이제 별군데 저 권위 없이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는 사람 반드시 있을 겁니다. 종교 안에서 더 심하게 있을 거고 종교 밖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 그렇게 달 수 있겠죠. 아니 뭐 연예인 되려고 그래? 뭐 성직자가 왜 저래? 심지어는 두 분은 또 종교가 달라요. 그러면 또 두 종교계가 서로를 바라보시는 느낌이 또 이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가장 극상의 난이도를 도전하고 계시고 그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제가 왜 두 분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냐면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되게 프로그램 잘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 될 때 섭외가 온 거예요. 저보고 그 상담하는 프로에 나와서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나 진짜. 김창욱인데. 이거 서로 까야 되나? 퍼포먼스? 근데 그게 한 2, 3일 제가 너무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날 뭘로 보고, 뭐, 지금 참. 우리는 갔는데. 괜찮. 두 분은 저희는 지금까지- 갔습니다. 네? 저희는 오은영 박사님 프로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박사님 프로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흔쾌히 나갔다 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다음 프로그램 어디 가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는 고체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두 분은 액체로도 존재할 수 있고 기체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유연함이에요. 내가 내 형체로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 얼음인데 나 물이 될 수도 있어. 나 기체가 될 수도 있어. 그게 최고의 엄청난 뭐 너무 식상해서 잘 안 쓰지만 소통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 내가 담기려면 나보다 더 큰 곳에만 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물이면 구멍이 좁아도 남편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식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니까 나는 못해. 그 사고의 유연함은 자기 존재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신감은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어떤 형체로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틀에서 자유로워져 버려요. 되게 본질을 아니까. 그리고 나서는 소통하게 되죠. 그게 두 분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김창욱 쌤도 약간 유연하게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냐면 오늘 이제 여기 의상을 입고 왔는데 네. 지금 제가 이게 너무 많이 파여서 여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말을 너무 굉장하시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유연하다가 아니라 미친 거 아니죠? 저 새끼 저거. 근데 진짜 도라이 같은데?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님 이런 거가 이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걸 스카프로만 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네, 저 정도 유연함은 없습니다. 저 정도까지 저 정도는 아직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유연함은 있는데 그때 그 섭외가 왔을 때 내가 근본의 힘이 유약하구나. 내가 진짜 뭘 모르고 모질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좀 별로였고 결국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과 스님이 종교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그게 유연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 소통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관계 맺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극상의 난이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냐면 이건 심리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한데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평상시 이 사람이 쓰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느낌으로 알아요. 저 사람 말투가 저게 평상시 말투인지 지금 요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투인지를 얼추 다 알아요. 평상시 자기 헤르츠를 쓰지 않으면 주파수가 튀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버려요. 인간이 워낙 고등동물이니까 소리는 바람이, 호흡이 성대를 진동해서 윗입술, 아랫입술, 치아, 혀끝으로 발음을 만들어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호흡, 바람, 이 뜻이 창세기 1장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코에 넣었다라고 하는 숨하고 동의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과 호흡과 영혼이 다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뭘 유추하는 거예요? 상대의 주파수, 감정.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잘 봐요. 호흡의 동의어는 바람, 네. 숨, 영혼. 자, 근데 호흡이 성대를 걸쳐서 나온 게 뭐라고 그랬죠? 영혼. 소리라고 했잖아요. 자, 아우,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성직자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화를 내야 돼요? 오늘 무섭다. 다시 마지막이에요. 자, 호흡이 성대를 걸쳐서 나온 게 소리잖아요. 소리. 근데 이 소리의 동의어가 영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뭘 느끼거나 유추하는 거라고요? 영혼. 영혼을 유추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영혼! 영혼! 저는 여러분의 그 음성에서 뭘 느끼겠어요? 아, 짜증이 났구나. 아, 이 인간들이 지가 모르고 내가 몇 번 물어보니까 짜증이 난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라는 건 너무 거대한 말이니까 쉽게 설명하면 상대에 대한 자세, 상대에 대한 태도. 사람들이요, 어떨 때 권위가 생기냐면 상대방보다 실력은 높고 상대방보다 자세가 낮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의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AI로 들어도 돼요. 책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갈 때는 이 진리와 자세와 태도를 동시에 느껴요.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뭔가 나빴을 때 사람들은 그 이치를 잘 수용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쉬운 말로 맞는 말, 기분 처 나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틀린 말을 해서 애들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왜 근데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자식하고 얘기할 때도 그 단어를 자꾸 쓰면 소통 안 돼요. 엄마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모르니? 엄마가 너를 낳았어? 엄마가 너를 몰라? 엄마가 너를 몰라? 엄마가. 엄마 다 알아. 이러니까 애들이 새엄마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다. 너는 누구고. 맞죠. 넌 내 아들이고 내 배를 아파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난 널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어디서 나를 속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와이프 말이 틀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맞는 말로 조지는 거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네, 조사분다. 쪼아댄다. 그래, 네 그 말은 맞는데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맞는 말, 그 사람의 이치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메신저들은 어떻게 해야 그 이치가 메신저를 잘 통과하냐면 그 사람의 독특한 느낌으로 인해서 잘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두 분이 좋은 게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성직자 목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보통 스님이나 신부님 하면 그분들의 전통적 쪼의 목소리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캐릭터. 네. 할렐루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신부님들하고 예전에 수업해 보면 또한 사제와 함께 성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왜 목소리를 그렇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 글로 돼 있으니까 경건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드린 말씀은 그거였어요. 신부님, 제가 그 목소리가 경건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쪽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신다면 성대는 계속 안 좋아질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되게 이렇게 갖지만 이 종교에 호감이 없는 사람은 그 소리에서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목소리를 본인 소리를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살고 목소리는 그냥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부님하고 스님의 가장 음성학적으로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소통의 그것은 어떤 종교의 소리를 내려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매력적이고 훨씬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역설이에요. 엄청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를 사람들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네. 그때 사람들은 그 온 너머에 저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때의 이 소통의 힘이 성직자의 의상을 넘어서고 종교의 담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가는 가장 큰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남편과 딸의 불편한 관계가 고민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딸은 휴학해서 스펙 쌓기를 원하고 있는데 고지식한 잔소리꾼 남편은 졸업이 우선이고 졸업하고 나서도 스펙은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창과 방패인 남편과 딸에게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다른 분들은 이제 두 분씩 앉아 계셔가지고 괜찮은데 유독 저 테이블만 저 의자만 진짜 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지 했는데 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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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기겠다. 일단 구체적으로 이 두 분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녀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중간에 이제 계속 휴학을 원했었는데 계속 아빠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한테 몰래 엄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나 그냥 혼자 휴학을 할 거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 나중에 더 커질 것 같아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중간에 딸의 입장에서 이제 또 살짝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애를 망치는 일이라고. 네. 너는 왜 애 편만 들어주냐고. 네. 무서워.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지 설득이 돼서 또 딸한테 아빠의 편을 들어서 또 말을 해주면요. 엄마는 왜 아빠의 고지식한 생각에 넘어갔냐. 네. 네. 그러니까 이쪽 편도 안 되고 저쪽 편도 안 되는 중간 입장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 듯한 느낌이요. 딱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엄마가 바뀔 수 있거든요. 새엄마.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새아빠가 생기는 거 아니고. 사실 아빠랑 대화를 시작을 하면 꼭 끝이 안 좋게 끝나가지고. 혹시 아버지하고 의견 대립될 때는 존댓말 써요? 반말해요? 반말 사용. 일단 좀 맞아야 되겠네요. 아빠한테 반말 짓거리 찍찍하고 반말하다 보면 아빠는 왜 이렇게 고지식해? 말이 안 통해 진짜.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차에서 오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와우. 저희 딸이라면 빠따 들어갑니다.
제가 대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인문계 애들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도 등급이 되게 높고 이것저것 스펙 쌓은 것도 많고 경험 되게 많은데 저는 했던 게 어떤 한 분야만 한 했군요. 분야만 그 한 운을 팠다 보니까 하나만 할 줄 아는 애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경력을 조금 쌓고 싶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빠는 졸업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하면 회사에 가가지고 졸업하고 뭐 했어요? 이랬을 때 이런 거 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1, 2년 동안 놀았네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솔직히 이해는 좀. 정말요? 꼰대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요. 초년생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휴학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간다고 해도 크게 인정을 해줄까라는 우려도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걸 다시 입학을 재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한다는 건 또 힘든 게 있죠.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 기간 내에 열심히 해서 잘 졸업해가지고 무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말만 하면 이제 고지식하다 그러고 이제. 따님이 고집이 세죠. 예. 누굴 닮았어요? 누굴 닮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닮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따님의 이런 성향이나 기질이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안 닮았다 생각하는데 안 닮은 것 같은데. 고집 있으죠, 고집 있으죠. 서로 두 사람만 인정. 내가 아빠 닮았다고? 내가 고지식한 아빠 닮았다고? 서로 부인하고 있고. 따님은 이러고 아버님도 계속 안 닮았다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대학을 2번 떨어지고 이제 국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1살에 흔히 말하는 뭐 명문대학, 뭐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대학, 해병대. 불멸의 대학교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표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저희 대학 표는 다 알아요. 해병대가 뭐 잡죠? 귀신 잡. 서울대가 뭐 잡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음악을 했는데 음악으로 꽃이 안 펴지더라고요.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왔네요. 강의가 2년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주도에 있으면서 단호박을 팔았어요. 애월의 미니 단호박이라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왜요? 아줌마들이 여러 개 먹어요. 맛있으니까. 그러다가 강연했네요. 다시 코로나 끝나서. 그래서 뭔가 좀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알츠하이머 이슈가 터졌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따님이 어떤 전공을 하든 지금 우리가 뭘 하겠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상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삶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맞아.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뜻대로 됐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은 지금의 배우자와는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 못하게 지금 사람과 만났지만 우리는 또한 예상 못한 좋은 세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된 게 안 됐다고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열린 문들이 다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애달복달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깨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주에 귤이 맛있잖아요.
근데 노지귤, 그냥 노상에서 이렇게 자란 귤 중에 그 되게 좋은 귤이 있는데 주로 서귀포 귤이 맛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에서도 1급지가 있어요. 최고는 언덕의 안반 지역. 왜 그러지? 그럼 이게 왜 좋냐? 왜? 귤이 쉽게 말해서 달려면 물을 적게 주고 해를 많이 줘야 돼요. 언덕이면 비가 오면 밑으로 새버리잖아요. 근데 안반이 있어. 그러면 안반은 더 침투 못하고 흘러버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더 밑으로 내려서 이 물을 가져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 지역이 있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저희 공동구매 공구 진행시켜. 근데 자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고 햇빛을 조금 준 자녀가 제가 보기엔 가장 더 밍밍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줘야 할 가장 괜찮은 것은 그 자녀를 향한 적절한 햇빛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가족 사이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컨설팅이 아니고 좋은 매뉴얼대로 가라는 그 지시가 아니라 입장 차이가 나면 아이한테 추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빠의 의견은 분명히 제시해요. 아빠가 생각해 보기엔 이래. 근데 우리 딸의 의지가 그렇게 됐잖아. 딸아, 글로 가야 돼. 아빠 힘이 닿는 대로 그걸 지원할게. 근데 이게 부모가 되면 잘 안 돼요. 엄마가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엄마는 뜻이 이런데 너의 뜻을 지원할게. 와, 한 번도 태어나서 그 조합의 단어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들어보지. 근데 우리는 내 딸아, 인생은 요렇게 가야 돼. 지금 너 그 생각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인데? 아, 지금 딸한테. 엄마가 모르겠어? 애기들한테. 엄마 가수로 시작해서 지금 방송활동 유튜브 하면서 엄마 공중전, 산전, 추전 다 겪어봤어. 어떻게 알지? 엄마는 딱 눈 보면 바로 나와. 김창욱 저 새끼가 언제까지 갈지 딱 나와. 박수를 왜 3번 쳐요? 맞다 이건데? 진짜. 나 너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우린 다 알아. 그 방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말이 나가고 있어. 네. 맞아요. 그러면 가족끼리 얻어야 될 건 뭐냐? 가족끼리는 지지할게. 자, 지지하고 지원은 다릅니다. 지원은 휴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거를 해주는 거예요. 휴학 기간 동안 너 학원도 다니고 유학도 가보고 너 세상을 경험해봐. 아버지가 최소한의 서포트 할게. 이건 지원. 지지는 마음으로. 그럼 아버지가 지금 지지도 하시고 지원도 하실 건지. 아버지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지원하실 거예요? 지지하실 거예요? 지원과 지지를 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내쫓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버님? 당황스러워서 잠깐. 둘 다 해. 지지를 한번. 야, 드디어. 역시 선생님. 절대 안 꺾이실 줄 알았어. 네, 저도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받고 싶은 건 전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은 오히려 너무 많이 해주면 자식한테 독이에요. 아이가 자기의 심장으로 피를 펌핑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너무 좋은 기계로 펌핑해줘 버려. 그러면 이 아이의 심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나 돈 있어. 여러분 돈 있는데 자식을 막 지원 많이 해주면 진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돈 나 조금만 줘요. 좋은 데 쓰려고. 귀여워. 그리고 제가 따님한테 전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하고 의견을 부딪힐 때 논리로 해서 설득을 시키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아빠한테 부탁하는 형식의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아빠 말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밖에 나가면 확 무너질 것 같아서 아빠 나한테 1년만 좀 기회를 줄 수 있어? 그걸 카톡으로라도. 왜냐면 그 얼굴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건 여배우 아닌 이상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한국 사람. 그렇지만 그 감정을 아빠가 느끼게 해야 아빠는 스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걱정도 되고 또 내가 완벽하게 서포트를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아버지들 마음엔 있거든요. 그러니 말은 인정하고 부탁하듯이 하면 어떨까? 딸한테 한마디 하시죠. 너무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잘 커졌어요. 크게 문제 없이 잘 커졌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벗어 던지고 자기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어색해가지고 제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제가 또 너무 또 막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네. 근데 오늘 와서 좀 들어본 것도 있고 해서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이 아빠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뭐라고요? 돈 좀 꺼달라고 해요. 그냥 돈 좀 꺼달라고. 아빠 지지해줘서 고맙고 좀 덜 싸우자. 아빠도 나이 먹었고 나도 나이 먹었으니까. 뿌이.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억이래요. 자, 이제 기계가 좋아졌으니까 팔 잘라지면 팔도 만드는 세상이 됐고 심장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 버려요. 대체하기도 하고. 근데 인간의 기억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의 기억이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게 치매, 알츠하이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와 과거의 모든 기억을 공유했던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이 이질감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말을 이해하고 같이 웃고 참 이런 순간들이 인간에게 진짜 엄청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그 너머의 세계를 이 조명처럼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들을 비추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너무 어렵고 할 수 있거든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마음으로 엄마 며칠만 간병해 주실 분 없고 남편분이랑 아내분 하루라도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어디 근교에 바람이라도 좀 쐬도록요. 저는 37살, 남자친구는 42살. 늦은 나이에 만나서 6개월째 연애 중인 커플입니다.
처음엔 저와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둘 다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이라 한 번 싸우면 진짜 전쟁 난 것처럼 서로 타협도 양보도 없다는 겁니다. 싸울 때마다 진이 빠지고 힘들어서 여기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돼질 지경이에요. 늦게 만난 만큼 큰 결실을 맺고 싶은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진짜 이분들은 전쟁 중에 전쟁이신 것 같은데. 질문 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ISTJ. 안녕하세요. ISTJ입니다. 어? ISTJ요. MBTI, ISTJ 죠. 네, 저 ISTJ. 네, T예요. 저는 ISTF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남자친구와 싸울 때 정말 이 돼질 정도로 힘들다는 게 대체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혼자서 여행을 되게 잘 다녀요.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데서도 외국 친구들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잘 다니고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딜 왜 나는 그렇게 다녀 아니 왜 아니 나는 그렇게 다닌다니까 나는 그렇게 잘 다녔어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아니 나는 그렇게 다닌다니까 나는 그렇게 잘 다녔어 아, 이게 타협이 안 되는구나. 이게 이 친구하고 또 이제 조금 더 앞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도 저런 걸로 속상해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나 혼자일 때 즐겨서 해왔으면 둘이었을 때는 이제 둘이었을 때의 즐거움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일단은 뭐 여행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좀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설득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오늘 물어보고 오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면 내일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줘야 되고. 결혼을 날짜를 잡으신 거예요? 안 잡았어요? 네. 일단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네.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새로운 시각이다. 일단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약간 풀어야 충전을 되는구나. 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라고 쳐보면 저는 너무 걱정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아니 그리고 예쁘고 매력적이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그리고 그 막 너무 위험할 만큼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극도의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어. 불안해. 왜 불안하냐면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막 분위기 살리고 막 상큼하고 막 사랑스러운 그 분위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같은 남자인데 excuse me 하고 막 your phone. Following?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무조건 손해보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은 무조건 자기한테 이득이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간다고 봐요. 그러니 연애 기간은 전 이렇게 추천할게요. 이게 내가 남는 장사인지 미치는 장사인지를 알아보는 기간이다. 내가 이 여성을 내가 되게 애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그런 거 나 싫어. 이건 내 성향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여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여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왜? 그게 더 나의 이기적 기쁨이거든요. 이 여자가 좋아하는 걸 보는 걸.
그러면 장사를 잘한 거예요. 왜? 훨씬 강한 가치를 갖고, 사랑의 가치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원래 자기가 혼자 여행 가고 유럽 남자들하고 막 맥주 축제 가가지고 막 우후! 제가 보기에 여자친구 그럴 것 같거든요. 막 덤블링 하면서 우후! 이런 거.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자기야, 나 그런 거 진짜 꼴보기 싫어. 나 보수적인 남자야. 근데 자기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 자기야 가. 그리고 나 이거 돈 얼마 되진 않는데 가서 맥주 사 마셔.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있을. 아니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 싫은데 나 자기가 좋은 게 좋아. 근데 그게 더 사랑에 가깝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여성분은 이제 계속 아니다. 내가 미친놈이야. 내 속마음 나와버렸다. 아주 발발이 새끼 마냥 전 세계를 쫓아 돌아다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에 되게 가까운 단어는 저는 인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너의 살아온 시간을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 내가 그거 바꾸려고 안 할게. 왜? 난 널 존중하니까. 그리고 내 살아온 내 틀로 너를 가두지도 않을게. 근데 내 생각은 이런 건 있고 나는 좀 이런 마음이긴 해. 근데 오빠 그럼 나를 인정 못 해줘? 나 돌아다녀야 되는 여자야. 오빠 몰랐어? 나 성층권 뚫는 여자야. 근데 오히려 자기야 뚫어. 돈 모자라면 얘기해. 보내줄 순 없어. 그렇게 하고 또 한 50만 원 딱 보내줘. 받으면 눈물 날걸요? 외국에 가서 외국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 오빠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아우 나 여기 피곤하다. 얼른 오빠한테 가서 쉬어야지.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있을 때 결혼해도 좋을 만큼 애정이 있으신 거다. 안정할 만큼.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실 때 계속 신뢰를 얻고 싶다,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그거를 제가 계속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이건 것 같아요. 자기가 나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야. 난 그냥 여기 있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난 자기에 대한 내 애정과 내 신뢰가 있어. 그러니 네가 갈 수 있는 나라 끝까지 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해봐. 나 여기 있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여자친구에 대한 신뢰 이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 신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와 자기 사랑이 좋은 사람이 좋은 연애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돌아다니지 맙시다.